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허가 기준은 개발했는데요. 공개는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이제 그 HLB 관련주들이 HLB 제약은 이제 전환사채 물량 관련된 오버행 이슈로 하락폭이 컸다가 이제 낙폭을 좀 줄였는데요. 그리고 어제 사실 이제 노바백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 인도네시아 관련되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악재,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같은 제형으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요. 후발주자 어떤 나설 것이라는 어떤 추측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하락 흐름으로 좀 나타났죠. 나노젠이 경쟁 백신의 어떤 등장으로 시장 점유가 어려워질 수 있다. 노바백스가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 허가 신청했고, 일본에도 뭐 내년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는 긴급 사용 허가를 이제 승인을 받았죠. 어제는 이런 부분들이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은 오히려 이제 반대 흐름들로 조금 영향이 주어졌죠. 그래서 뭐 G3BNT 같은 경우에도 기사가 이래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이제 시오노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삼성 관련되는 부분을 조만간 시작한다.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라든지 노바백스, 시오노기 이게 전부 다 이제 제조합 형태의 단백질 백신이죠. 제조합 형태의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mRNA 백신 대비해서는 뭐 개발이 좀 까다롭고요.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면역 원성이라든지 뭐 안전성, 부작용, 그다음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WHO라든지 많은 이제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하는 어떤 백신의 형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나왔고요. 현지 기사가 조금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는 오후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낮에 이제 이 부분 기사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성인 허가 기준은 개발했는데 공개는 아직 이렇게 제목인데 현지 기사를 아주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지 기사 되게 길거든요. 요 띠아상이라고 하는 언론에 베트남 보건당국이 WHO 전문가들 더불어서 지난달 이제 12월에 이 기사가 나왔고 20일까지 이제 결과 관련되는 부분을 내겠다 했는데 이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를 위한 평가 특정 기준은 개발한 것 같은데 이 개발사 등에 공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전의 나노코박스와 이 코비박, 그 다음에 이제 빈그룹의 ARCT 로사 같은 임상을 진행 중이죠. 나노코박스는 이제 삼성 투여가 끝났고 코비박 ARCT 같은 경우에도 올 연말 가운데 결과가 기대되고 있는데 보건당국이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해서 이 유통 권유 준칙 서큘라 11 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백신의 안전성 보호 효과 관련된 임상 3상의 중간 결과 WHO 지침 권장사항을 참고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평가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어떤 설명들이 있는데 베트남 보건당국이 복잡함이 전례 없기 때문에 8월 달부터 이 WHO와 협력을 통해서 이 데이터 백신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근데 공개하지 않아서 보류 중이다. 이렇게 파악이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 현지에 이제 베트남 내부에서도 보건당국 관련해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짤막하게 전해졌는데요. 현지 기사는 좀 제법 깁니다. 여기 이제 띠아상이라고 하는 베트남 현지 그 기사를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백신 긴급 승인, 베트남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타당성, 그러니까 긴급 승인을 하는 게 타당성이 어떤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갈래로 지금 이제 분석한 기사인데요. 많은 이제 베트남 현지 국민들도 SNS나 이런 걸 보면 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제 백신이 없냐, 우리 베트남 자국의 백신에 뭐 문제가 있냐, 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해외 백신 같은 경우는 승인도 되고 뭐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 말이겠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호난 회장이죠. 나노젠에.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분이 이제 엉웬 수연프 베트남 주석입니다. 올해 뭐 방문도 하고 정부가 엄청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줬는데도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백신 질문은 굉장히 이상하다.
예,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의 어떤 백신의 어떤 임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특이하게 사실 진행되었습니다. 뭐 치료제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백신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술 플랫폼에 대해서 정보도 명확해지고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이 더 많아졌다. 그 내부 상관없이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주목받은 제품은 없었다. 이제 코로나 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도 많은 해외 그 외국 백신이 허가 보급되었지만 베트남에서 자체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잠재적인 후보고, 아, 동시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 좀 베트남은 빠르게 한 것 같아요. 나노젠 같은 경우 12월 달에 작년에 시작되어서 1상, 2상, 3상 8월 달 이후에 뭔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뭐 그 코비박 같은 경우에도 그올 초에 이제 3월 달에 임상 진행하고, ARCT 로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뭐 이런 형태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그래서 국내 제품이 외국 제품에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백신도 역시 그렇냐, 뭐 이런 어떤 그 질문들을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답은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시게 된 박스에 이렇게 돼 있죠. 보건부와 WHO 전문가들이 백신의 긴급 허가 평가를 위해서 1년의 특정 기준을 개발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고 중요한 어떤 특징으로 지금까지 경영진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도 이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이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팬데믹이 없다면 보통 이제 백신에 허가 관련되는 부분은 이 동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2번 하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으로 해서 3번에 총 이제 5번 정도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3단계 임상 시험에서 그 1상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여기를 따지고요. 두 번째 이제 안전성하고 면역 원선을 따져서 적정량의 이제 투약 그 용량을 결정해서 3상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로 해서 이제 보호 효과의 직접적인 어떤 평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 원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허가 단계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이박, 아이백 관련해서 여기 이제 아이백은 코비박 관련되는 진행하는 이 백신 의학 생물학 연구소의 이분의 덩허우 타이 소장입니다. 덩허우 타이 소장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뭐 국립 연구소 백신 이제 생물의약품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뭐 그 백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3상이 허가 여부 결정하는 결정적 단계가 3상이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고 드문 부작용의 징후를 감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최대 수만 명, 보통 이제 베트남이 올 초에는 뭐 3상에 뭐 한 800명 정도 이상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3상에서는 수만 명 정도가 하고 그 뒤에 좀 모니터링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초에도 이 띠아상과 이 뭐 닥터 르반비 뭐 이런 이분하고도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새로운 맞는다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코로나 때 일어났죠. 그래서 세계 제약업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세밀한 미국 FDA에서 역사상 한 번밖에 사실 백신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라든지 얀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카드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정식 관련되는 부분은 화이자만 되었고,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최소 2개월 이후에 그 추적 관찰하고,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2월달 3월달까지 계속 이제 모니터링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이다. 이 이야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FDA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3상의 어떤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중간 어떤 결과로 근거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FDA가 승인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모든 증거,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사용 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잠재적인 어떤 위험과 이점이라는 것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려면 사실 이제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 응엔 후안 박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있는 박사고, 이 감염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이제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되 그 국가적인 어떤 상황의 이점과 위험을 밸런스 있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그래서 이게 전문가적인 어떤 능력과 용기라든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해외 백신 같은 경우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 승인을 받더라도 계속 이제 임상시험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들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제 승인을 하기 위해서 근거 관련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노코박스라든지 코비박이라든지 빈그룹의 ARCT154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행규칙 8월 달에 나왔던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보건부 관련해서 시행규칙 이게 8월 19일부터 나와서 시행일이 8월 19일부터 내년도 연말까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이제 올 초에 이제 이런 어떤 시행령이 나왔으면 조금 판단하기 괜찮았는데, 이 시행령 자체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은 사실 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 시행령에 따라서 판단 내리는 것도 상당히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 달에 WHO와 지금 이제 웨비나 조직을 하면서 이 협조를 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조건들을 지금 이제 뭐 개발을 했다. 근데 아마도 복잡하고 중요한 특징으로 해서 지금까지 경영진뿐만 아니라 제조업체가 기대하는 1년의 기준이 적어도 대기 테이블에 있다. 그래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이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나노코박스는 백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엉웬 후엔 박사 인점에서 보면 이제 백신의 성인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다. 항체 어떤 중화 능력 가지고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상당히 극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중화 능력과 보호 면역 보원에서는 상당히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WHO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화 능력에 관련되는 이제 뭐 B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T세포 매개를 기반한 백신 없습니다만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옹현 후한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중화항체 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긴급 상황에서는 막대한 어떤 경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뭐 변이 관련해서 델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허가된 백신에 대한 정보는 이게 새로운 어떤 백신주에 대한 면역 원성이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변종이 계속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변종에 대해서 보호 효과를 계속 이렇게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응웬 후안 이제 박사입니다. 예, 국제 이제 백신 연구소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누가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냐, 마지막에 보면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FDA를 이야기하면서 FDA 같은 경우에는 이 승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계속 좀 지체되고 있고, 그런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용기가 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긴급 승인을 받을 자격을 결국 그 위원회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의 어떤 복잡성을 이해하고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의 안전성 효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이제 과학자, 의사들이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D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사위원회에 선출된 사람이 최소 이제 20, 30년 전에 졸업하거나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2년의 백신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5년 이상 일을 그만두면 초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지식적인 능력이 뛰어난 분들, 그 다음에 백신 산업의 새로운 지식을
문서를 읽지 않거나 몇 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지 않을 때는 이런 부분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적 기반을 해서 국가적 명란을 해서 이점과 위험을 따지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베트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우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냉정하게 이제 요 그 사이트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HLB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은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추가 상장 관련되는 340만 주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11월 5일에 나오는 거니까요. 앞서서 이제 이 물량 출에 관련되는 부분에 장중에 14,300원까지 빠지면서 HLB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내려오는 어떤 흐름을 줬죠.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오늘 HLB가 이제 9.82로 제법 늘어났습니다. 이 현물보다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이제 비중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나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면서 크게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이 한 4만원 부근인데, 거기에서 크게 이제 반응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4%, 제약은 9% 넘게, 엑스사이언스도 3.91 정도, GTBNT가 그나마 차트 흐름이 괜찮은데 3일 연속으로, 이번 주 연속으로 좀 빠지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어떤 이제 결론들이 나오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도 4만원 어떤 박스권 밑단 어떤 흐름이 있을 때 결과가 빠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나노젠뿐만 아니라 이 코비박이라든지 ARCT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다음 달이 12월이니까요. 베트남에서 빠른 어떤 결정들과 내용들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 가장 HLB 입장에서 중요하고요. 조만간 그 결정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